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하이퍼 TL, 하이퍼 네트워크를 이용한 조건부 문장 표현 학습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언어 모델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요. 특히 어떤 관점이나 조건에 따라서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정보의 핵심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으신 당신에게 아마 유용한 시간이 될 겁니다. 단순히 의미 파악을 넘어서 이 문맥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AI가 어떻게 잡아낼 수 있나, 이걸 보여주는 시도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 모델들이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는 곧잘 파악했는데요. 근데 특정 조건이 딱 붙었을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걸 잡아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논문에 나온 예시처럼 자전거 타는 사람하고 등산객이 그냥 보면 야외 활동이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동 속도라는 조건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여러 각도에서 보는 해석이 기존 모델한테는 좀 어려운 숙제였던 거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성능하고 계산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도 꽤 있었어요. 정확도를 올리자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해서 너무 느려지고 또 속도를 생각하자니 그 세밀한 의미 파악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딜레마가 있었죠. 오늘 볼 하이퍼 TL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시죠. 먼저 기존 접근법들 상황을 좀 간단히 짚어볼까요? 대표적으로 크로스 인코더, 바이 인코더, 그리고 트라이 인코더 방식이 있었는데요. 크로스 인코더나 바이 인코더는 문장이랑 조건을 같이 보거나 쌍으로 묶어서 처리하니까 성능은 좋았어요. 근데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계산해야 하니까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네. 반면에 그 트라이 인코더는요. 문장이랑 조건의 표현, 그러니까 임베딩을 미리 계산해둬요. 그리고 필요할 때 그냥 가져다 쓰는 방식이라 효율성은 높였죠. 하지만 이 방식은 문장하고 조건 사이에 그 섬세한 상호작용을 직접 모델링하기가 좀 어려워서 성능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효율성은 얻었는데 조건에 따라 의미가 변하는 걸 정교하게 반영하기는 좀 힘들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이퍼 CL이 등장합니다. 이 모델은 트라이 인코더의 효율적인 구조는 가져가면서 성능을 확 끌어올리려고 하이퍼 네트워크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주어진 조건 정보를 입력받아요. 그러면 그 조건에 딱 맞는 맞춤형 렌즈 같은 역할을 하는 투영 행렬을 동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기본 표현은 미리 싹 계산해두고 효율성은 챙기고요. 그리고 이 하이퍼 네트워크가 조건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만들어낸 렌즈를 통해서 문장 표현을 그 조건에 맞는 의미 공간으로 이렇게 딱 비춰보는 식이군요. 와, 같은 문장이라도 어떤 렌즈, 즉 조건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면이 보이는 거네요. 굉장히 독창적인데요. 그럼 이 변환된 공간 안에서는 학습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이 변환된 하위 공간, 서브스페이스 안에서 대조학습을 수행하는 게 하이퍼 CL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CSTS, 그러니까 조건부 의미유사도 작업에서는요. 두 문장이 어떤 특정 조건 아래에서는 의미가 비슷해야 하고 가깝게 만들고 또 다른 조건 아래에서는 달라야 한다, 멀게 만든다, 이런 신호를 모델한테 계속 주는 거죠. 인포 NC 같은 손실함수를 써서요. 조건에 따라서 비슷한 애들은 더 가깝게, 다른 애들은 더 멀리 떨어지도록 학습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식그래프 완성, KGC 같은 다른 작업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관계를 조건으로 보고 객체를 문장으로 봐서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성능 향상이 정말 두드러집니다. 기존 트라이 인코더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CSTS 작업에서 스피어만 상관계수라는 게 최대 7.25점이나 올랐어요. 이 상관계수라는 게 모델이 판단한 유사도 순위랑 사람이 판단한 순위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는 건데 점수가 확 올랐다는 건 그만큼 사람처럼 문맥적 의미를 잘 파악하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성능은 좋지만 느렸던 바이 인코더랑 비교해도 성능 차이가 크게 줄었고요. 그러면서도 추론 속도는 바이 인코더보다 CSTS 데이터셋에서는 약 40%, WN18RR 데이터셋에서는 약 57%나 빨라졌어요. 야, 효율성 면에서도 장점이 많네요. 트라잉 코드처럼 문장이랑 조건 임베딩 미리 계산해서 캐싱하는 건 기본이고요. 하이퍼CL은 하이퍼 네트워크가 만든 그 조건별 렌즈, WNC라고 하는 거. 이거 자체도 캐싱해서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재밌네요. 게다가 저랭크 근사라는 기법을 쓰면 하이퍼 네트워크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메모리 부담도 덜 수 있고요. 모델을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논문에 나온 그림 4, 그 임베딩 시각화를 보면 좀 더 확 와닿는데요. 하이퍼셀 적용 전에는 막 뒤섞여 있던 문장 표현들이요. 적용 후에는 같은 조건을 가진 문장들끼리 특정 공간에 훨씬 더 명확하게 모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조건에 따라서 의미 공간이 효과적으로 딱 분리되는 거죠. 군집 분석에서 엔트로피 값이 0.739에서 0.270으로 확 줄었다는 결과가 이걸 보여주는데 엔트로피 감소는 그만큼 데이터가 잘 정돈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학습할 때 보지 못했던 새로운 조건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게 나온다는 점이에요. 이건 실제 환경에서도 쓸만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하이퍼CL은 하이퍼네트워크라는 도구를 아주 영리하게 사용한 겁니다. 문장을 특정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성능과 효율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구현한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다루거나 실시간으로 막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진가가 발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 AI가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다른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 AI가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참 인상 깊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다루는 정보 속에서도 이런 다각적인 분석이나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 파악이 중요하다면 하이퍼CL 같은 기술의 발전을 계속 주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AI가 이렇게 관점에 따라서 정보를 유연하게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개인 맞춤형 정보 추천이 더 정교해진다거나 검색 결과의 질이 확 올라간다거나 혹은 어쩌면 사회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편향성을 자동으로 차단해서 완화하는 기술 같은 거요. 이런 분야들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